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상 아티스트 희재입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포근해요. 지금 영상 20도 정도에다가 햇볕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사람들이 옷들을 하나씩 벗네요. 자켓 같은 것도 벗고 그러고 있습니다. 와, 정말 곧 있으면 봄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간 독일이 되게 추워가지고 봄이면서도 약간 좀 애매했는데 이제 다시 곧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한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한류. 정말 대단하죠. K-웨이브. 여러분은 한국에 계셔서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해외에 다니면서 다양한 곳을 살기도 했고 그러면서 한류를 정말 피부로 느꼈던 케이스예요. 제가 첫 번째로 해외 나갔던 게 필리핀이었어요. 그때가 2013년인가 2014년 정도였는데 한 달간 어학연수를 하면서 그때 울려 퍼졌던 게 강남스타일,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교환학생 때 갔던 게 인도네시아, 그리고 현재는 독일에서 살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느껴요. 정말 K-팝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독일에서조차 라디오에서 그리고 헬스장에서 한국 노래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어요. 아직도. 왜냐면 독일은 되게 재미없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래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죠. 여러분은 우리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 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큰 이유. 저는 바로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문화 능력. 경제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죠. 관심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근데 한류를 이끄는 가장 큰 1등 공신은 문화입니다. 동남아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한국의 이미지를 좋게 평가하는 곳이 인도네시아라고 해요. 거의 뭐 1위를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저는 그 삶을 직접 살았고 현재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끼게 된 점은 그들이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 K-팝과 K-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되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K 콘텐츠를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게다가 팬데믹이 되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K 드라마가 전 세계인에게 즐겨찾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놀라웠던 게 넷플릭스를 보면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음을 저는 많이 느껴요. 우리나라는 콘텐츠가 정말 쏟아져 나오죠. 어찌 보면 그 컨텐츠라는 문화라는 게 외국인들에게 가장 부담 없이 이슬비처럼 스며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재밌네 하면서 보기 시작한 드라마가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거구나, 이게 한국어의 발음소리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가고 싶네, 한국 음식들이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한국인의 문화와 일상들이 계속 콘텐츠에서 노출이 되잖아요. 우리 맨날 삼겹살 소주 먹고
뭐 노래방 가고 대부분 다 로케이션은 한국 내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재미있게 효과적으로 외국인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정말 큰 힘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류를 전 세계에 조금 더 쉽고 효과적으로 영향을 낼 수 있게 자막을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만드는 어떤 기준을 통과한 그런 컨텐츠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자막을 지원해주는 서포터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퀴즈 예능이 나오면 정부에서 주관하는 아니면 혹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언어별로 넷플릭스랑 마찬가지죠. 넷플릭스가 하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언어들을 다 자막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유퀴즈는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청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본방으로 어제 한 드라마를 일주일 후에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일주일 사이에 인도네시아 자막이 달려요.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그 친구들은 인도네시아가 달린 한국의 드라마를 즐겨 봐요. 근데 그 친구들 되게 아쉬워했던 게 뭐냐면 정말 재밌고 보고 싶은 한국 드라마 뭐 영화들이 너무 많은데 자막이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는 친구들도 많고요. 근데 그만큼 그 친구들은 한류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일자리 창출도 되겠죠. 물론 정부가 모든 걸 다 처음부터 좌지우지 해버리면 자유경제 시장에 혼란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책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이 아이디어만 생각을 했었지. 근데 말 나온 김에 정책적인 부분도 한번 의논을 해보자면 그냥 자유시장에 맡겨서 번역해주는 자그마한 회사들이 많이 생긴다고 쳐요. 그러면 그 회사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정치가 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저는 그냥 일개의 소시민으로서 그리고 해외에 자주 나가서 산 경험을 가지고 또 유튜버를 하는 입장으로서 우리 한류가 조금 더 전 세계에 영향을 뻗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자막입니다. 정말 이 문학의 힘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의 문학의 힘, 컨텐츠의 힘은 앞으로 더 정말 영광의 빛을 볼 거라고 장담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고 그만한 퀄리티와 그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죠. 집 가는 길에 이렇게 간단히 또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 아프네요. 팔 아파서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손으로 사용하는지 몰랐다고 해요. 뭐 짐벌을 사용하는 줄 아셨던 분도 계시고, 근데 전 무조건 이렇게 다 손으로만 합니다. 간편한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오래 들고 있으면 여기 이두박근이 아파와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 이제 수요일이 돼가는데 남은 한 주도 아주 보람차고 여유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내일 봐요. 안녕. 독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사 속도가 느려요. 이 공사는 아마 제가 독일 오기 훨씬 전부터 시작을 했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완성되고 사람들이 즐길 거리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이사를 안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런 게 만들어지면 좀 재밌는 요소들도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극장도 생길 수도 있고 쇼핑몰도 많아질 텐데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선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속도예요. 한 10년 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10년 건물 이렇게 짓는 거 대단하죠. 정말 우리나라와 정말 반대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입니다.